예, 지금 양쪽에서 다 레코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와,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기능 모를 때마다 다 김예은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네. 자,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인생약방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인생약방 이영권 대표님의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영권 대표님은요, 수상 경력도 다양하시고 교수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영권 대표님께 자기 소개를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연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생 약방이라는 진짜로 이름만 들어도 몸이 힐링될 것 같은 이런 아주 훌륭한 커뮤니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예, 오늘 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 좀 늦은 시간이긴 하죠. 이 야심한 시간에 예,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강의해 볼게요.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 공유를 좀 띄워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 하게 될 강의의 제목은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제는요. 주제는 바로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 길 위에 당당히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이 약간 겹쳐가지고요. 조금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금 겹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에 모여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전 세계 인구에 비교해 보면 0.006%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지 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의 그 이 열정인 이 시간에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잘 사는 쌤이라는 부캐를 가지고 있어요. 잘 사는 법을 강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쌤이라는 부캐를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면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공대생입니다. 공돌입니다. 공돌이. 공돌인데 강의는 잘 사는 법을 하고 있어요. 예, 좀 의아스럽죠? 좀 이따 이제 풀어드리겠고요. 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은 화학계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은퇴를 해서 잘 사는 멘토스쿨이라는 1인 지식 기업을 열어서 지금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게 말해서 엔잡러입니다. 엔잡러. 그래서 직업이 되게 많아요. 예, 더원 SS라는 금융 컨설팅 업도 하고 있고요. 투자 권유 대행인 업도 하고 있고요. 네이트워크 마케팅도 하고 있고요. CEO 호스트도 할 줄 알고요. 강사가 메인입니다. 실은. 그리고 진행자도 할 수 있고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컨설팅, 강사 컨설팅, 책 쓰기 컨설팅, 디지털 튜터링 등등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권의 잘 사는 멘토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에 대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게. 잘 산다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제가 굳이 답을 꼭 해달라는 뜻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여력이 네. 되시면 채팅에다가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선물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또 제가 또 요청을 드려볼게요. 예, 우리 김예은 님이 막 여러 가지를 적어주고 계십니다. 행복, 돈, 여유. 예, 맞습니다. 잘 찾는다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게 사실 돈 아니세요? 예, 여기에 요술램프에 지니가 있습니다. 지니가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돈을 드릴까요? 건강을 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돈과 건강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돈 건강. 1번, 건강 2번으로 한번 채팅방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눈동자가 흔들린다고요? 왜요? 왜 눈동자 흔들리십니까, 지금? 아, 저 혹시 이 남성분에 꽂히시나요? 이 건강미덕실한 남성분에? 아, 예. 둘 다요. 예, 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죠? 혹시 제 강의 들으셨나요? 예, 실은 정답이 나와버려서 그냥 좀 맥이 빠지긴 하지만, 예. 최윤숙 선생님께서는 돈이라고 답해 주셨어요. 와우, 대박. 왜냐면요. 혹시 최윤숙 대표님 혹시 저기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신가요? 한국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왜 그러냐면요. 이 질문 드리면 거의 95%가 건강을 택하십니다. 네, 한국 분들은요. 돈을 잘 못 택하세요. 왜냐하면 그 유교적인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은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다 보면 따라오는 거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선택하면 왠지 제가 급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대신 건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답은요. 실은 둘 다입니다. 예, 진이가 얘기를 해요. 주인님 제가 하나만 준다고 안 그랬는데요. 예. 왜냐하면 잘 살려면은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돈이 많은데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죠. 건강은 한데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라면 먹고 살아야 되고 인삼만 먹어야 되는데 건강을 지킬 수가 없겠죠. 즉, 잘 산다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잘 살려면은요, 골고루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이미지를 좀 던져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 살고 잘 살았다면 뭐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떠올립니다. 제가 죽은 날, 빈소에 하객들이 하는 말, 말을 전 들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그 말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말에서 제가, 아, 나 잘 살고 가는구나. 네, 그걸 느낄 것 같아요. 응? 저기 이영곤이 쟤 맨날 뭐 잘 사는 법이라고 맨날 강의한다고 다니면 지는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밥 한 번 안 사, 저 녀석. 지 혼자만 잘 살다가. 이런 말 들으면은 저는 참 잘 산 게 아니겠죠. 근데 어느 분이 참 저분의 강의 듣고 내가 참 인생에 도움 많이 받았어. 예, 참 도움이 되는 정말 선한 영향력 미치고 가신 분이란 말을 많이 듣는다라면 저는 정말 행복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살았다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그 유명하신 강사님이시죠? 김용옥 강사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김창옥 교수님이죠. 참,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김창옥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진 말이 있어요. 강의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은 A라고 하고 뭐가 좋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A의 답이 뭘까요? A. 돈이 많은 사람 뭐라고 하죠? 예, 부자. 예. 김 의원님이 워낙 손이 빨라서 그냥 바로바로 정답을 맞추시네요. 예, 예. 돈이 많은 건 부자지 돈이 많은 분이 잘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단어의 정의가. 예. 근데 우리는 처음에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을 자꾸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비죠. 이 비를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뭘 드릴까요? 예. 일단 오늘 강의 자료를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실지 모르겠는데 책은 다 드린다고 했으니까 예, 제가 비를 맞춰주시는 분에게는 어 태영님 어떻게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맞추지, 이 방에서? 태영님, 예, 지시연님, 그리고 관계 전문가. 관계 전문가거든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정답을 다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지울게요. 관계. 예.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예,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이걸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관계가요. 남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이요. 이게 그 책 표지에 보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가 좀 느껴지십니다.
제가 지금 물가에서 지금 저게 먼 산 바라보고 한숨 쉬고 있잖아요. 지금 책 표지에. 저게 저예요. 예, 접니다. 이 책이 바로 제가 사후종을 당하고 나서, 예, 사후종을 당하고 나가서 그 어쨌든 그 남자가 집안에 있으면 괴로우니까, 예, 보는 사람도 괴롭고, 그래서 제가 가방을 들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먼 산 바라보고 있는 바로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어떤 걸 느꼈고 거기서 한 2년간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 느낀 부분, 제가 해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나이 또래 많은 분들이 이걸 느끼실 나이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고요. 예, 고맙게도 이 책이 그래도 주간 베스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안 읽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책을 다 드릴게요. 예, 아마 짧고 굵은 책입니다. 네, 절대 오래 걸리지 않는 책이니까요. 활자를 잘 싫어하시는 분이라도 1시간 내에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후기가 적혀 있어요.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시대 모든 중년의 청년들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 설득박사 김은석 박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예, 우리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중년이라고는 하지만 중년의 말보다는 청년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에게 예,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쓰고 싶어 이 책을 썼고요. 예, 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뵐 때 그래도 이 아주 그 학년이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많으신 분들이 한 4학년, 4학년이 많으신 것 같고, 예, 아니면 3학년도 맞게 있으신 것 같고, 예, 마음은 근데 2학년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근데 그 5학년, 6학년, 7학년 이렇게까지 뭐 8학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 마음은 다 예, 3학년이죠, 2학년이나.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5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5학년이에요. 예, 제가 5학년입니다. 5학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살. 인생에 지금 몇 시에 살고 계시나요? 100세 인생을 계산해 볼게요. 밤 12시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하늘나라 가는 시간을 정해놓고요. 100세. 50살이면 지금 몇 살인가요? 아니, 몇 시인가요? 인생 시계를 보면. 딱 낮 12시죠. 근데 12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보통 12시 앞뒤에서 직장 생활 은퇴가 한번 옵니다. 예, 45세 저같이 사고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년을 태워서 55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약간의 혼돈이 오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60세가 넘어가시면 옛날에 환갑이란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60세밖에 안 되셨는데 인생 다 산 것 같은 느낌을 왠지 자꾸 그런 말을 내뱉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늙어서 뭐 이런 말을 내뱉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건 옛날 분들은 그래도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시계로 보세요. 60세면 몇 시예요? 1시 반밖에 안 됐습니다. 예, 우리 점심 먹고요,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나와서 커피 한 잔, 대낮에 해 중천에 떠 있는데 커피 한 잔 먹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인생 다 살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늙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옛날 분들의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환갑잔치를 했기 때문에 60세만 되면 다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세상의 60은 낮 12시 금방밖에 안 됩니다. 예,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사야 될 날이 엄청나게 많고요. 더 화창한 날이 많아요. 예, 더 힘을 내고 이제부터 내 인생을 정말 잘 화려하게 사셔야 되는 그 화이팅 해야 되는 시기라는 부분을 한번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들 4학년이든 5학년, 6학년이든 7학년이든 간에 7학년이라고 해도 5시밖에 안 돼요. 예. 5시가 4시 반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살아야 될 시간이 훨씬 4분의 1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내 앞으로 살아갈 날에서 가장 젊은 시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가장 건강한 시기라는 거죠. 혈기 넘치는.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 책 1장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마냥 자잘하게 살아온 내 인생. 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이 답에 아마 홍아리엘님은 답을 아마 바로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김여우님도 부방장님이니까 한번 하실 수 있나요? 예. 혹시 이 네 가지 답을 다 할 수 있다. 난 다 갖고 있다. 네. 하시는 분 한번 1번에 채팅창에 1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오, 대박. 진짜네. 부방장님까지는 다 1번 쓰시네요. 와, 진짜네. 근데 그 외에는 왜 없어요? 김상현님. 대박. 예, 1번 남겨주신 분에게 제가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로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저는 아직도 1번 답 못해요. 예, 아직도 1번 답을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답을 한 가지를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제가 45세 은퇴를 하고 나와서 이 답에 하나도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로. 내 꿈이 뭐지?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를 아무 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죽을 때 얘기 그건 둘째 문제고. 예. 그 왜 그런가에 거기서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고민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 먼 산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쩌면 자잘한 삶을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잘하다는 걸 또 사전을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한 자잘하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정말 잘 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 직장 생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 몸 가리지 않고 우리 어머님 환갑잔치에도 안 가고 아들 하나인데 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잘 산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잘 살려고 하다가 더듬었어. 자잘하게 산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만 큰 차이가 뭐였냐면은요. 내 인생인데 내가 뭔 삶을 산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 산 거 맞아? 열심히만 살았지 내 인생을 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 네 가지 답을 못한 이유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내 꿈도 없이 그냥 마냥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심리학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컨셉을 조금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더군다나 우리 홍아리엘님은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영어에서요 want 하고 like의 차이가 저는 잘 못 느꼈는데 한번 이게 맞는지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want but no like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유전자 속에는요 want는 있는데 like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지금 풍선이 보이죠? 예, 미국 같으면 디즈니랜드에 갔을 거고 우리나라 같으면 롯데월드에 가게 되면 저런 풍선이 떠 있어요. 제 아들이 5학년이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우리 한번 데려갔더니만 아들이 들어서자마자 저 풍선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풍선이 얼마인가 물어봤더니만 10,000원이래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꼭 사야 되겠냐? 너가 무슨 풍선을 좋아하니 남자애가 그랬더니 꼭 사야 된대요. 그래갖고 사줬어요. 근데 좀 있다가 한 30분을 걸어갔는데 얘 손에 풍선이 없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기 헬륨 풍선이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놔버리면. 예.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화를 냈습니다. 저는. 너 그게 얼마짜린데? 너 그거 좋다며. 왜 그거를 버리고 그래? 하고서는 한 대 쥐어받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예, 참고 집에 와서 사진을 봤는데요.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걸 발견을 하죠. 뭐냐면요. 얘가 사달라고 했던 그 초입에는요. 모든 아이들이 다 풍선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걔가 놔버린 곳은 애들이 별로 없는 공간이라서 아무도 들고 있는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 아들은 풍선을 좋아했던 걸까요? 원했던 걸까요? 자, 원했었다 1번, 좋아했다 2번. 이제 김예은님 거 답은 얘기 안 할래. 다 맞춰버려 그냥. 재미없게. 예, 지금 김상현님하고 저기 서영수님하고 예, 그 2번이라고 답을 해줬고요. 우리 민님께서 1번, 서영수님께서 1번, 그 다음에 최영수님께서 1번 답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예, 이 정답은요, 좋아한 게 아니라 원한 겁니다. 예, 이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풍선을 좋아했다면요, 집에까지 가져가서 안고 자야죠. 예.
누가 말려도 부모가 말고 누가 말려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다면 그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원하는 건 뭐냐면요. 남들이 하니까 내가 나도 하고 싶은 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요. 원하는 것만 있고 라이크가 없어요. 좋아하는 게 없다고요. 왜? 우리 민족이거든요.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 속에는 우리라는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마스크 쓰면 우리도 써요. 미국과 틀려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마스크 써요.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길밖에 안 써도 된다고 해도 한국 사람 다 써요 지금. 혹시 모르시죠? 홍아리님 모르시죠 그거? 예, 법으로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 다 쓰고 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들이 쓰면 나도 씁니다. 이게 이 DNA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 교수가 해준 정확한 답이에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요. 우리나라 심리학 교수가 논문을 쓴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유대인 학자가 우리나라를 연구하고 이렇게 논문을 써서 인정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한국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마을이 유일하게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유대인 마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유대인 마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더 특별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예. 더 얘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더 넘기고 일단 중요한 포인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못 찾는 이유가 사실 DNA 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제일 낮은 거예요. 좋아하는 게 없어서요. 남들 하는 걸 따라하는 습관만 있기 때문에 항상 불행한 겁니다. 예, 요 부분을 좀 인식해 주시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답을 못해도 그래, 그건 당연한 거였구나고 좀 안심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많이 들어봤죠 어릴 때부터. 그러면 어떻대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대요. 좋은 대학 가라. 그러면 어떻대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대요. 자, 좋은 직장에 가라.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갑자기 진짜로 서글퍼지는 답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답이 뭘까요? 잘 결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좋은 배우자. 우리 저기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와 진짜 다 정말 엘리트 중 엘리트만 모여 계시네요, 진짜. 맞죠? 예, 손 드셨어요, 전윤현님. 손 드셨어요. 예, 이거 말해 주시려고요? 아닌가요? 예. 좋은 배우자의 의미가요. 좋은 배우자면 좋죠. 돈 많은 배우자랑 결혼할 수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사실 가르쳤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잣대가 돈이었거든요. 모든 타겟이. 근데 심지어 사랑해야 되는 배우자마저도 돈 많은 배우자가 제일 좋은 배우자래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하고 저희는 자라왔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돼서 좋은 대학 나고 좋은 직장 갖고 있어야 돈 많은 배우자랑 선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왔었어요. 저 진짜 이 말이 참 서글펐어요. 여기까지 열심히 했어요. 좋은 직장 가는 까지 열심히 했는데요. 부모님 왜 저 좋은 직장 가야 되죠? 돈 많이 벌라고요? 아니, 좋은 배우자 만나라고. 돈 많은 배우자 만나라고. 이 말이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예, 사랑도 못해요, 우리는. 대한민국들은. 그런데요,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래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 환갑잔치도 못 가고 제가 독자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회사 일에 있었다고 그날. 예. 그 부모님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갔어요. 예. 결국 일을 하고 갔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좋은 직장 가면 안정적으로 돈 버나요? 예, 은퇴하기 전까지는 벌죠. 사후정 당하기 전까지는 벌죠. 예.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사후정이잖아요. 45세까지만. 예. 그게 얼마나 지금 이게 그 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지 제가 뒤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풀어드릴게요. 증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공대생이잖아요.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트랙이 쫙 있어. 인생의 교과서가 있어. 자, 대학 가야지. 공부해야지. 애 낳아야지. 너 애 안 낳고 뭐해? 예. 제가 애를 못 낳았었거든요. 10년 동안 이 얘기 들었네. 결혼하고 나서. 애 왜 안 낳냐고. 누가 낳기 싫어 안 낳냐고요. 이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낳고 있지. 근데 그렇게 눈치 없이 사람들이 다 물어봐. 왜 안 낳아? 여성분들 제일 싫어하는 말 있죠. 왜 결혼 안 해? 예, 왜 결혼 안 해? 그 말 왜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는 인생 교과서가 있어갖고 나이 되면 결혼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집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딱 정해진 이 트랙이 있어서 이걸 벗어나면 이상하게 봐. 예. 그게 바로 우리 문화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만 있지 라이크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실제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32살이면 다 결혼하고요. 남자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32명이 다 결혼을 하고요. 46세가 되면 남자들 수입이 제일 많아요. 예, 이때 연봉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55세에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때부터는 수입과 지출이 역전이 벌어져요. 예, 버는 돈은 없고 지출은 그대로 유지가 돼. 예, 그러다가 기대 수명 80세에 지금 이게 언제 통계냐면요. 2018년도 통계입니다. 통계청에. 예, 기대 수명이 80세인데요. 지금은 어떠냐면요. 2012년도에 80세인 기대 수명이 지금 2019년도에 83세로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는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게 올라가는 속도대로 올라가면은요. 10년마다 3살씩 올라가요. 3.3씩. 그럼 3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100세가 되는 거죠. 예, 예, 앞으로 20년 후죠. 아, 그렇죠. 19년도에서 20년 후. 예, 2039년에는 모든 사람이 100세가 된다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 그래서 100세 인생, 100세 인생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살아요? 50년 더 살 거잖아, 최소한.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돼요? 또 늘어나 있죠. 그래서 120세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은님은 130세 인생이 되실 겁니다. 그때는. 예. 그런데 어떻다고요? 뭐 다 살았다고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더 증명해 드릴까요? 더 과거로 가볼게요. 제가 72년생이에요. 우리 홍아이엘님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72년생인데, 이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막 이제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저를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이때 이미 남녀 평균 수명이 남자는 58.7세였고 65.8세였어요, 여성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나이 되면 돌아가셨다고요, 실제로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 생각에는 60세가 되면 다 가니까. 근데 그때의 정년퇴임 연도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때 65세였습니다. 일반 직장도.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나이의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그 결론이었던 거예요. 야, 직장만 들어가. 그 죽을 때까지 월급 나와. 얼마나 안정적인.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 생각에는 절대로.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저를 가르쳤던 그분이요. 지금 저희 아버님이 88이십니다. 내일 모레면 90이세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완전히 틀렸잖아요, 지금. 수치상으로 몇 배가 틀린 거예요. 60세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90세에 가도 건강하십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은 12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예, 기꺼이 사실 것 같아요. 바로 이게 통계로 나오고 있는 우리의 실제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한다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애들한테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을 우리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도 배웠죠, 여러분들. 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걸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50대 안팎인 우리 지금 50대 청년들이 이 부분을 겪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대한민국에 특별한 또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유일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 유일하게 그 전쟁을 겪고 나서 그 세계 지원을 받다가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하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요, 선진국 반열에 들었는데요. 식민지를 한 번도 거느리지 않고 선진국이 된 최초의 나라입니다. 심지어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아니, 그 식민지였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도 처음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먹고 나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거기에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민지를 거느린 나라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진국이 지금 돼 있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선진국인데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자기들은 선진국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에요. 물어보세요. 길거리에 붙잡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선진국 같아? 그러면 우리 아니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국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이상한 민족이에요. 영구할 될 민족이죠. 예,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런 말이 되는 선진국인데 헬조선이래. 말이 돼요, 이게? 예, 외국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서울대 교수가 풀어준 내용입니다. 실은요, 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가까워졌던 2만 불 이상 때부터 우리나라 성장 곡선이 갑자기 되게 처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진국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요, 우리는 추격 경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요, 선진국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면 됐었어요. 선진국에 매뉴얼이 있어. 그래서 그거대로만 열심히 따라가면 무조건 경제 발전이 쫙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거기 플러스 우리 대한민국의 근면성, 이 플러스 되고 교육열이 플러스 되니 전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급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선진국에 딱 들어섰어요. 이제 창조 경제 시대거든요. 이제는 따라할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젊은 아이돌들이 BTS를 따라하는데 우리가 누굴 따라해야 되죠? 예. 더 이상 따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격 경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우리 열심히 저렇게 도서관에서 코 박고 공부한 다음에 자격증 많이 따가지고 스펙 쌓아가지고요. 면접 잘 보면 저기 시꺼먼 저기 교복이란다. 이거 양복 입고 면접만 잘 보면 평생 먹고 산 직장 얻는 줄 알고 대기업 공무원 됐는데 막상 시간 지나 보니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고 나니 우리는 쫓겨나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창조 경제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 창조 경제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 거예요. 따라하는 교과서가 진짜 있었던 거예요. 성공하는 교과서가. 지금까지 당연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런 세상이 왔잖아요. 이분이 미국에 계시는 세계적인 사과 장사시잖아요. 예, 이 사과 장사 이분이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좀 또라이죠. 예. 왜냐하면 이분이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이분이 대학 나와서 성공하셨나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대학 보내잖아요, 애들. 대학 가라. 이분이 대학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중퇴하시고 애플을 차리셨잖아요. 이 짓을 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있는 이 어항에서 폭 뛰어가지고 옆에 도로 탁 뛰어넘어간. 소위 말해서 또라이라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창조경제 시대의 주역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요. 이런 훌륭한 분이 많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또라이 같은 사람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배웠던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냥 걔네들이 알아서 잘 크게 내버려 둬야 이 변화하는 세상에 알아서 적응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전자가 강력하기 때문에 분명히 걔네들은 적응합니다. 괜히 우리가 교육을 듣는 순간부터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대학 가라 하는 순간부터 이런 세계적인 사고 장소가 될 수 있는 분을 갑자기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끝나게 버리게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애 걱정이 아니야. 우리가 걱정이야. 우리가 걱정. 우리가 걱정이라고요. 앞으로 살아갈 이 반백년 인생 이막 낮 12시 지나서 이제 창창한 그다음 오후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 습관에 있으면 나머지 세상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꿈이 뭐세요? 그것부터 가져야 된다고.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가 아니고요. 진짜 이제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꿈이라고요. 유명한 해밍웨이가 그런 말을 하셨죠. 나는 40살에 죽고 60에 묻혔다고. 그분 묘비에 가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고 적혔다 있잖아요. 묘비에. 예. 무슨 얘기냐면 40살의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미 죽은 거다. 예, 송장으로 살고 있는 거다. 꿈을 갖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힌 게 20년 후에 60세에 묻힌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송장으로 살지 말고 살아갑시다. 예, 살아서 묻힙시다. 죽는 그날까지. 제가 아까 공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도 이렇게 바뀝니다. 공돌이의 인생은 제가 바로 추격 경제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예, 이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한국기술과학연구원이라는 곳이고요. 미국의 베일 연구소를 따라 만든 곳이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연구소입니다. 예, 실은 되게 의미가 있는 연구소에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계 회사에서 아베가 우리나라 잡아먹겠다고 경제적인 공격을 했잖아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포트레지스터는 안 팔겠다고.
그 포트에서 만든 회사 바로 JSR 제가 다닌 회사입니다. 예, 제가 일본의 그 거의 우익 국영 업체 비슷한 그 넘버원 회사를 다녔었어요. 예, 나름 능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일본 회사를 대표해서 중국에서 파견 근무도 했었고요. 예, 3년 동안 주재하다가 돌아와서 예, 그 다음 3년 만에 나왔습니다. 예, 나와서 제가 한 짓이 이겁니다. 강의를 했어요. 강사를 했습니다. 왜 했게요? 제가 여기서 화학공학 강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인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예, 공대생으로 공대 전문가로 화학공학 전문가로 22년을 근무하던 사람이 예, 나오자마자 한 짓이 인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격 경제에서 창조 경제의 삶으로 넘어가려고 제 꿈을 찾으려고 그 짓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누가 제가 화공과 출신의 애를 불러서 돈 주면서 강의를 시켰을까요? 아무도 안 시키죠.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2019년 11월 30 며칠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날이. 예, 저 첫 번째 이영곤의 공개 세미나 첫 번째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내 아이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가라는 제목으로 인문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짜로 당연히 했고요. 이렇게 일주일 한 달에 2번씩을 꾸준히 강의를 했어요. 이게 바로 작년 말까지 약 그 25편에 한 달에 2번씩 했으니까요. 강의를 했고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겹치는 강의가 없습니다. 다 다른 테마로 했어요. 맨 첫 번째는 코로나에 대한 심리학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싱 새해가 되면서 재무 설계 강의를 했고요. 스마트 리셋이라는 아까 그 교육에 대한 문제, 예, 리셋, 생각을 리스트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코로나 절대 종식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전날 저 3월 달에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될지언정 포스트 코로나는 없습니다라고 예언을 했었고요. 예. 근데 예언이 아니라 사실 과학 설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4월 달 경에 3월이군요. 네, 책이 드디어 나와서 제 책 갖고 5편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예, 육체적인 건강, 정치적 건강, 사회 관계의 건강, 시간적 건강, 재정적 건강 5가지 테마로 제가 5가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 영양학 강의, 독서법 강의, 그 다음에 who are you, who am I, 나에 대한 관계의 강의, 잘 먹고 잘 사는 법, 건강 강의 한 번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 강의, 네, 역사 강의 좀 이따가 파일로 가까워지면 또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근테크 강의, 또 역사 강의, 파워포인트, 디지털 튜터 강의, 재무 강의, 디지털 튜터 강의, 트렌드 2022 트렌드 강의,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건강은 마이크로바이옴 시대입니다. 예, 이 강의, 스타디 위드미.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타디 위드미라는 거고요. 예, 그런 트렌드 강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 잡으실래요? 심 잡으실래요? 바로 자존감을 잡으실래요? 자존심을 잡으실래요? 이런 강의 외에 지금까지 46차례에 걸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예, 이 강의는 주기장창 돈 한 푼 안 받고 예, 이 강의를 주제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좀 자랑 좀 할게요. 창장 당국대학교 교수 이명권 기아는 올바른 교육 철학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폐의 기관이 되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꽃을 세웠으므로 이에 포창한 2021년 11월 30일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의원 조혜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잠깐 1년 동안 교수를 했었어요. 작년에 그 교수를 할 때 이상을 타게 돼서 제가 교수의 이름으로 타긴 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강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강의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울한 우리 코로나 이분들의 이 코로나 청년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제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아이템들이거든요. 그 컨텐츠 강의를 한 게 기특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장님이 표창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랑을 하냐면요. 사실 화학공학 출신인데 인문학 강사로 처음 인정받는 자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인문학 강의를 제가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열심히만 살았는데 왠지 이상하다, 예, 서운하다, 섭하다,
왠지 허전하다. 이 느낌 드셨다면 혹시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런 면에서? 예. 공감하셨다면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눈 감으면 딱 이 사진이 떠오릅니다. 이런 느낌이 떠올라요. 이게 뭐냐면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지금의 제 아들내미 때 저의 모습입니다. 예. 제가 실은 어릴 때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제가 누나 둘에 남자 하나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어릴 때부터 영건아, 너는 우리 집에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이다. 위에 누나 둘이 있지만 시집 가면 다 출가 외인이다. 네가 우리 집안을 거기 살려야 되고 해야 되니 딴 생각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미 10살이 됐던 이 나이에 이 10살 되기 전부터 저는 그 어깨에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야구가 하고 싶어가지고 리틀 야구부 모집 현수막에 붙어 있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저 야구선 사겠다는 거 아니니까 취미로 할 테니까 저 리틀 야구부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 죽도록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 먼지라도 맞은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은 기억을 못 하세요. 때린 적 없대요. 예. 저는 맞은 거로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뭐냐면 정말 그 나이는 어렸지만 어쨌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처음 발견한 거야. 소위 말해서 꿈이라는 걸 처음 발견을 한 거야. 꿈을 처음 제가 내뱉었을 때 저한테 온 리액션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오히려 터부시하는 정신병에 걸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했던 게 예를 들면 통기타 가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문세. 예. 별이 빈다는 밤에 라디오 자켓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예. 교수가 되고 싶었었어요. 예. 근데 하나도 하겠다는 말 안 했습니다. 다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내면 아이죠. 제가 제 자아는 저기서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외모만 겉으로만 자라서 쭉 나이가 먹으면서 그냥 갔습니다. 제 자아를 버리고 갔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요. 바로 인생 이막을 시작하던 사고정 당한 그 다음 시점에 저는 바로 제 자아인 이 초등학교 5학년 제 자신을 다시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과 대화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왠지 답답하다 싶으시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밖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문화라고 자꾸 남들 보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를 쳐다보시라고. 우리 얼굴을 보세요. 눈이 밖을 향해 있어요. 나를 못 봐요, 우리가요. 우리 나를 안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나는 나를 못 봅니다. 절대 여러분이 몰라요. 제가 한 가지 더 에피소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애니어그램 전문가한테 가서 반나절에 50만 원을 내고 제가 컨설팅을 받습니다. 너무 궁금해서요. 저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떤 기술 갖고 존재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내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체크한 것도 다 그로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그 컨설팅 하시는 분이 저한테 딱 시키면서 이거 아닙니다 하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원래 외향적인 사람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라고. 당신은 외향적인 사람이고 남 앞에서야 행복한 사람이고 뭐든지 자기가 직접 해보고 정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그때서야 나를 알게 되고 펑펑 울었어요. 진짜. 50살 다 된 남자가 펑펑 울었어요. 진짜. 너무 불쌍해갖고 내가 내 자신이. 그러면서 그 어릴 때 6살짜리 그 걔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기뻐서 울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열심히 해가지고 찾으면 되겠네. 그럼 꿈을 찾겠네. 예. 그렇게 열심히 계속 살아왔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찾길이요. 찾길 보이죠? 도로 패여 있는 길. 이 길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학 가라, 공부해라, 좋은 직장 가라. 길을 지나는 버스에서 제가 내린 겁니다. 버스는 이미 떠나갔고요. 이제 더 이상 난 그 레일로 안 가요. 전 내렸어요. 근데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이 들려 있죠. 근데 한쪽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제 자아는 하나도 안 자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요. 토끼 인형이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 나이는 먹었지만 솔직히 영혼이 나이 먹나요? 영혼은 나이 안 먹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동심입니다. 성인인 척 하시는 거죠, 솔직히. 철 든 척 하시죠. 철이 뭐가 들어요, 들기는요. 우리 영혼은 원래 순수하잖아요. 그냥 동심이에요, 우리요, 실은요. 그래서 제 얼굴은 이래요. 양복은 입고 있는데요. 실은 이 모습이 제 진정한 모습인 거죠. 제가 지금 겉으로는 이래도요, 나이 들어 보여도 실제 제 속의 마음은 이래요. 누가 저한테 몇 살이냐 물어본다면 전 3살이라고 얘기해요. 사고좀 당하고 나서 제 꿈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던 그 3년, 이제 3살 먹었습니다, 나는. 진정한 삶을 산 3년. 그 전까지는 자잘한 삶, 남의 삶 살아준 거잖아요. 내 삶을 산 이 3년째 이 모습이 저는 이렇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바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시절 2002 월드컵 때 결혼을 했는데요. 그 시절에 이런 책이 유행을 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파이프라인 우화. 이 책이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박사님이 계세요. 경제학 박사님이. 이분이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이영권이라는 박사님이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영권의 경제 포커스라는 걸 맨날 아침 6시에 라디오 방송하셨어요. 제가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인천으로 출근했었거든요. 화학회사에 가느라고. 예.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경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책과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부자들은 습관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의 습관은 따로 있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말을 그 당시에 했었냐면 20년 전에요. 이분이 한 말씀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시원하게 선진국 된다. 두고 봐라. 아주 멋있게 선진국 된다. 그런데 선진국 되면 큰일 날 문제가 생긴다. 선진국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절대로 이제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 예. 왜? 선진국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흙수저가 절대로 신분 상승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게 선진국 증후군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성공자의 습관을 따라가야 되고 성공자의 무리에 들어가야 되고 있는 위치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신기했어요. 이 말이 정말 신기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유일하게 그 신분을 넘길 수 있다고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 써 있죠.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책을 읽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혼자 독학으로. 네. 그러다가 그 후에 22년 후에 내가 잘린 후에 내 후배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청주에. 그래갖고 제가 그래 기다렸다. 녀석아 잘 왔다. 네, 같이 하자 네트워크 마케팅. 그랬을까요? 안 그러죠. 어떻게 그래요. 그거 내가 알아. 그거 나 공부 열심히 했거든 내가 오히려 설명을 막 해줬어요. 네, 그리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난 나중에 할게. 너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안 했죠 당연히.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왠지 이상하니까. 네. 근데 어느 날 얘가 한 1년 동안 열심히 오더라고요. 열심히 오고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며. 예. 이제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쌍하고 측은하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기사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청주에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거 아메이거든요. 예, 사업 설명회를 듣습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대부분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하고 나면 저렇게 스피치를 시켜요. 처음 오신 분한테. 그 애프터 스피치라 그러죠. 예. 제가 저거를 딱 하는 그 인생샷입니다. 저 때 제가 처음으로 남 앞에 무대 위에 서봤고요. 마이크를 잡아봤어요. 남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방언이 터집니다. 제가. 그동안 맺힌 막 그게 막 나오면서 얘기를 좀 제가 뭔 얘기인지 모르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앞에 여성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우는 거예요. 감동받고. 정말 이상한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그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너무 감동적인 강의 잘 들었다고 막 내려와서 막 그냥 막 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예? 내가 서야 될 곳이 여기구나.
드디어 50 다 된 나이에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강의하려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합니다. 예, 그 이영호 박사님처럼요. 이영호 박사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강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꿈을 찾습니다. 강사의 꿈을 찾게 돼요. 아메이에 가서 아메이의 비전을 본 게요. 강사로서 비전을 봤어요. 저는요. 예. 그래서 꿈을 찾게 됐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든지 해봐야 알아요. 뭐든지 해봐야 여러분의 꿈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직 꿈이 못 찾은 이유는요. 안 해봐서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우연하게도 그 자리에서 꿈을 찾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빠르게 제가 이제 넘기겠습니다. 고개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공하려고 단단히 작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이게 딱 나옵니다. 고개더가 되기 위한 5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그레시브 해야 되고요. 포지티브 해야 되고요.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말이 되게 이상해요. 썸씽을 하래요, 매일. 예, 썸씽. 예. 썸씽 나는 게 아니고요. 썸씽을 하랍니다. 뭔가를 하랍니다. 근데 그게 아주 작은 일 하래요. 작은 목적을 매일같이 성공을 하랍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목적이 결국에는 롱텀으로는 내 꿈을 이루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랍니다. 썸씽이 중요한 뜻도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뭐지? 아메이가 물건 파는 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그 성공 스텝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5가지를 매일같이 한대요. 이걸 고개대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매일 15분간 책을 읽으래요. 그리고 매일 성공자의 오디오를 들으래요. 2번째가요. 3번째부터가 이제 좀 사람을 만나고 제품 뭐 하고 이게 좀 비즈니스 다 와요. 근데 저는 1, 2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 4, 5번 안 하고요. 1, 2번만 주기장창 2년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실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 했냐면 하루에 15분 책 읽기와 매일같이 오디오 하나씩을 들었습니다. 실은 제가 난독증 환자였어요. 활자를 못 봅니다. 활자를 보면 갑자기 정신적인 이상이 와가지고요. 학력고사를 볼 때도 저는 지문이 있는 문제는 못 풀었어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과 문법으로만 시험을 봐서 학력고사에 붙었던 사람입니다. 희한하죠? 예.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요. 이 15분만 책 읽는 건 왠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15분이니까. 예. 15페이지가 아니고요. 15분만 읽으라고요. 예. 한 페이지 읽어도 15분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일같이 실행을 하다 보니 그 축적의 힘은 놀랍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낭독증 환자가 책을 쓰게 됐다고요. 사실은 그 책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그림이 뭐죠? 바다죠, 바다. 예. 바다에 이 세상에 지구상의 모든 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왜 바다로 다 흘러가죠? 예. 한번 저희 채팅방에 적어주시겠어요? 왜 바다로 모든 물이 흘러가죠? 하루 20분 책 읽기를 합니까, 미국에서는? 봐요. 이게 성공 시스템이라니까? 예. 바다가 낮아서요. 맞습니다. 바다가 낮기 때문이에요. 위치적으로 낮다고요. 지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지혜도 높은 트 낮은 쪽으로 흐르죠. 근데 우리가요. 과연 낮은 자세로 있으셨나요?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에 혹시 빙하의 자세로 있지 않으셨어요? 물이 올라오지 못하죠. 예. 그래서 진리가 들어도 내 거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내가 높은 자세로 있어갖고요. 소위 말해서 그게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날 낮추거든요. 낮추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죠. 바다에 물이 모이는 이유는 바다가 낮기 때문이고요.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독서의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자존심만 높아서 책을 읽어도 활자가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생각이 많아갖고 내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그 말뜻이 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근데 책을 조금씩 계속 읽다 보니까요.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요. 경청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경청의 습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제 몸을 낮추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독서는 경청의 다른 말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낮추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남의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됐고요. 나를 비울 줄 알게 됐고요. 그 말대로 실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전 제 취미 하나를 바꿉니다. 그 책에 나온 거 가지고 한 가지 실행을 늘려요.
그거를 2년 동안 또 쌓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닥치고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습관도 키우려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남의 말 두 마디 들으면 답이 제가 하고 있죠. 미안해. 너 내 얘기해. 그래요? 근데 그래 해봤거든 그거? 이러면서 또 내가 막 얘기하고 있죠. 예. 이렇게 열심히 경청을 하라고 이게 강의라고 다니면서도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역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꾸준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잘 사는 법 얘기하잖아요. 잘 사는 정의를 전 이렇게 내립니다. 잘 사는 법이 지붕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기둥이 4개 정도 있겠죠. 그 지붕을 갖추려면. 그 지붕의 기둥이 바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시간적인 건강, 관계적인 건강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예. 근데 이 4가지를 지탱할 수 있으려면 밑에 바닥 공사, 기단석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단석이 바로 재정적인 건강이더라고요. 돈 밝히는 얘기네? 예, 맞습니다. 돈 밝히는 얘기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걸 가지려면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터부시하면 안 돼요. 적당히 건강한, 아까 말씀하신 아내분이 풍족히 쓰고도 남을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적절함을 딱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적절한 재정적인 건강이 있어야만 육체적인 건강 지킬 수 있고요. 아내와의 관계적인 건강 지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정신적 건강 지킬 수 있고요. 시간적 건강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부터 벌어라고 사실은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 돈을 터부시하면서 독서하고 계시지 마세요. 돈 벌면서 독서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예, 이 기본을 지켜주셔야 돼요. 예, 한 살 젊었을 때, 한 살도 건강할 때 돈을 버셔야 됩니다. 예,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계산 안 해보셨죠? 전 계산을 했어요.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당 20억이 필요합니다. 50살 기준으로요. 예, 20억을 못 보셨으면 더 노력하십시오. 숙제 안 하신 겁니다, 아직.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인쇄적인 자산을 못 만드셨다라면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두 타겟을 꼭 아시고 계셔야 돼요. 모르시겠으면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제 강의에 계산식 나옵니다. 예, 알려드립니다. 제가 다. 예, 그러려면은요, 직업 하나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직업 하나로 안 됩니다. 제가 22년 공부했다 그랬죠. 22년 저기 회사 생활 했다 그랬죠. 총 번 돈이 11억이었습니다. 다 계산해 봤어요. 제가 얼마 벌었나. 예. 실제로 제가 21억을 벌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쓴 돈은 얼마일까요? 거의 2억 3억을 교육에 써가지고 제가 그 11억을 번 거였고요. 쓰고 남은 돈이 4억밖에 안 돼요. 다 썼어요, 벌써 2년 만에. 예. 그렇다면 정답은 뭐예요? 우리의 직업은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미리미리 저렇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미리미리 만들어놔야죠. 포트폴리오입니다. 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라인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가 망가지면 요거 하고요. 요거가 망가지면 요거 하고요.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요. 이러면서 500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꾸준히 들어오는 500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명함이 5장입니다. 꾸준히 5장을 바꿔가면서 만들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물론 워낙 많이 버셔서 난 이미 모아놨거든. 20억? 나 50억 있거든? 그러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 잘 쓰십시오. 예. 하지만 저는 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 살 겁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신 분은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자세요. 예. 근데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라면 예. 그러면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이 아인슈타인이시죠. IQ가 200이 넘으시다라는. 예, 이분이 던진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거는 생각하는 것은 무슨 짓이다? 아시죠? 좀 답 좀 적어주실래요? 네. 이걸 3글자로 줄이면 뭐죠? 미친 짓. 맞습니다. 예. 정신분자 초기 증상이라고 원론은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미친 짓입니다. 바보잖아요.
아니 어제랑 똑같이 오늘을 하면 그 내일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혹은 더 못하게 살고 있잖아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요, 코로나가 와갖고 우리를 망쳐놔요. 보셨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예. 어제와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새로운 거 한 가지씩 더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뭔가를 더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거. 하루에 1도만 틀어도 365도가 돕니다. 1년이 지나면요. 나의 손이 달라진다고요. 1도만 각도를 조금씩 올리잖아요. 내가 10m 갈게요. 100m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예. 그게 바로 변화의 뜻입니다. 그게 노력의 뜻이고 습관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 사명문이 이렇습니다. 나 이영건은 나 자신을 찾고 그 자아를 찾는 길, 예. 나의 해냄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려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 나름대로 잔소리하기 싫어서요. 잔소리는 절대 설득력이 없잖아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싶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려면 잔소리가 아닌 나의 경험담으로 마음을 울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짓을 합니다. 매일 팔굽혀펴기를 100회씩 했어요. 2년 넘는 동안이요. 처음에 이랬습니다. 배볼록이. 예, 그다음에 점점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지금은 보셨겠지만 제 카카오 프사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이게 한 달 열심히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3년 동안 운동했습니다. 1년은 체질 개선했고요. 예, 음식 조절했고요.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몸 만든 다음부터 운동을 했는데 운동도 뭐 매일같이 헬스한 게 아니고요. 딱 하루에 100개씩 푸시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면 제 유튜브에 이거 인증된 게 다 올라와 있어요. 270 몇 개까지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 찍고 나서 안 올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진 찍고 나서 이거 올렸더니만 너무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 10,000뷰가 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진 보고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지금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난독증 환자가 하루에 15분 책을 읽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더라는 거. 이것도 제가 저의 해냄으로 울림을 드리고 싶었어요. 잔소리하기 싫어서요. 예, 한 명이라도 더 좀 이거를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오늘 드리는 책이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책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좋은 강의 들으셨으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좋은 책 들었으면 꼭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좋은 강의 들으셨으면요. 좋다로 끝내지 마시고요. 행동을 하나만 옮기세요. 제가 오늘 제안하는 저의 아이템은요. 내 책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책을 잘 쓰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 관련된 책을 한번 써보세요. 나를 되돌아보는 책을 한번 써보십시오. 딱 4주면 쓸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바로 그 책을 4주 만에 쓴 책입니다. 예, 4주 만에 탈구를 했어요. 근데 그 4주를 해서 책을 쓰기 전과 책을 쓴 후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책을 못 읽던 사람이 책을 쓴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배불뚝이 증후군 환자가 지금은 예, 바디 프로필tik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강의를 들으면 그걸 한번 따라서 하나만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부터요. 4주 마음 잡고요. 책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에 대한 책 쓰기요. 예. 저는 만약에 그게 혼자서 못 하시겠다면 저랑 같이 하세요. 글쓰기 단체 수업을 제가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래도 나는 혼자 그 강의 듣고는 못 쓰겠어요 한다라면 1대1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줌으로 연결해서 인터넷 멘토링 만나서 해드리고요. 그래도 좀 못 쓰겠어요. 의지가 약해서요. 그런다라면 시간 정해서 저랑 줌에서 만나요. 1시간 동안 무조건 1시간은 무조건 그냥 이것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스타디 위드미를 따라한 겁니다. 라이트 위드미라고 해야 될까요? 예. 원하시면 이걸 만들어 드려요. 그분을 위해서 원하는 시간에. 그래서 같이 책 쓰는 겁니다. 예. 이거를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하시고요. 만약에 못 하신다면 저랑 같이 하십시오. 제가 이거로 지금 유료 컨텐츠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5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50만 원이나 받아?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거 150만 원 받습니다. 저 이 업계에서 엄청나게 욕먹는 사람입니다. 지금 덤피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 네. 얘기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므로 예, 마지막이에요. 예, 네. 클로징 할게요. 예, 그래서 꼭 책을 쓰시고요.
책을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다시 던져요. 4가지 질문. 꼭 답을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내 인생이잖아요. 예, 내 인생이잖아요. 저 멀리에 우리의 태양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은요, 나 자신을 향해 가십시오. 나를 찾아가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당당히 서십시오. 이제 인생 12시니까요. 낮 12시.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살길 바라겠고요. 4가지 기둥 꼭 찾길 바라시겠고요. 거기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이 가시죠. 예,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저도 이 인생 책방이란다. 인생 야. 책방에 인생 양방에 계속 같이 있는 그런 찐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이영건 대표님께서 정말 감동적이고 좋은 말씀 그리고 인생을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